제가 이번 주 들려드릴 사연은 바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빼앗긴 사주. 사주를 빼앗겼다. 네, 저번 주에는 뒤바뀐 운명에 대한 사주에 관한 이야기였죠.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 사주에 대해서 이제 생년월일을 가지고 이렇게 또 철학적으로 풀이한, 그냥 어떻게 보면 맞춰져 있는 운명인 거잖아요. 사주를 믿으세요? 저는 완전히 안 믿어요. 왜? 왜? 안 믿는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누군가한테 가서 그 사람이 저에 대한 거를 훑어보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게 좀 별로 싫더라고요. 뭐 예정된 그걸 미리 알고 싶지 않은? 네. 타로도 봐보신 적이 없어요? 아예 안 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좀 점치거나 운명을 미리 아는 걸 좀 경계하는구나.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커플이에요. 누군가 제 생년월일을 갖고 와서 해볼 수가 있잖아. 그런 거조차 엄청 싫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내 사주를 가져가서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뭐 그게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썩 기분이 좋진 않지만 진짜 기분이...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아닌데 사주를 보고 와서 이런 사람이잖아 라고 했을 때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딱 단정을 짓고 제가 딱 뒤돌아봤을 때 이 사주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 아닌가, 좀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되짚어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부정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점점 사주가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사주한테 맞춰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을 좀 해봅니다. 사주 믿으세요? 일단 이제 사주라는 건 인생을 이루는 4가지 기둥이라는 거 아닙니까? 연, 월, 일, 시. 이 4가지를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좀 로드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뜻인데, 믿냐 안 믿냐에서는 믿지 않는다가 맞는 것 같고, 사주를 통해서 그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인 거지, 사실 정해져 있는 어떤 로드가 있다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믿지는 않고 그래도 좀 재미거리라고 해야 되나? 그냥 오늘의 운세 보는 느낌? 그리고 저는 제가 태어난 일하고 시를 정확하게 몰라요. 저는 제 주변에 그 누구도 제 일과 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치트키일 수도 있겠네요. 뭔가 그 부분이잖아요.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장점일 수는 있지만 잘 모르고 사는 거, 그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상 믿지 않는 편이면. 근데 사주는 정확하게 얘기지만은 맞는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 지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86년생들, 제 나이 때 86년생들이 굉장히 다 승승장구한다, 범띠에 운이 해다라고 해서 86년생들이 다 대박 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지표 부분에서 많은 확률로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뭔가 동기부여를 주는 것 같아요. 다만 또 이제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해에 태어난 세대에,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상은 좀 어느 정도 같은 결이지 않냐. 예를 들면은 뭐 IMF라던가 이런 좀 국가적으로 큰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발생했을 당시에 자기가 초등학생이었는지 고등학생이었는지 아니면 성인이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그 변화가 다를 텐데, 그래서 같은 연도생들끼리에는 어느 정도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그 오늘의 운세를 되게 좋아해서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뉴스 보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오늘의 운세가 딱 한 개를 잘 눌러야 돼. 이것도 신문사가, 해주는 신문사가 4개 정도 있거든요. 잘 눌러야지 좋은 거 나와요. 왜냐면 4개 다 틀려요. 하나는 부정적인 거고,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나쁜 거고, 막 이런 건데, 오늘 처음 딱 눌렀는데 골절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다시 뒤로 가게 한 다음에 다른 거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잘 될 테니 기뻐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주위 사람. 좋은 것만 골라서. 그게 더 되게 좋은 거지 않나. 그래서 사주도 약간 좀 그런 쪽으로만 이용하면 좀 좋은, 본인한테는. 네네네, 좋은 영향이 아닐까. 저의 사연에 대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안은 그리 잘 사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부터 아버지의 사업이 자리를 잘 잡아
나름 중상층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학교 2학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방이 안방과 가까워 안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들렸는데 어쩐 일로 아버지가 어머니께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어머니랑 같이 미영이 사주를 봤는데 글쎄 미영이 사주가 그렇게 좋다네. 인복도 좋고 재물복도 좋다고 말이야. 어린 마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좋다는 마음에 내심 기분은 좋았습니다. 집에서 오빠만 예뻐하고 저는 찬밥 신세였던지라 나중에는 그래도 편하게 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버지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사주와 제 사주를 맞바꾸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어머니는 당신 미쳤냐며 극구 반대하셨고 저도 내키지 않아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그저 잠깐 빌리는 것이라며 저를 어르고 달랬습니다. 그중 하나로 제가 밤에 활동하는 팔자라며 너는 커서 힘들게 낮밤 바꿔 일할 필요가 있냐며 그것마저 이 아버지가 대신하겠다며 저를 꼬드겼습니다. 평상시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아버지가 그때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하시고 상냥한 이상적인 아버지셨죠. 그 모습에 결국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 뜻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머리카락과 손톱을 달라 하셨지만 머리카락은 뽑기 무서워 10손가락 손톱만 깎아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불편해 보였던 탓이었을까요? 후에 아버지는 장난이었다며 사주를 바꾸지 않았고 손톱은 잘 싸서 버렸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과는 달리 집안 쓰레기통 어디에서도 제 손톱은 보이지 않아 저는 괜히 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불안은 곧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던 아버지께서 그날은 만취 상태로 들어오셔서 가족에게 술술 불더라고요.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사주를 바꾸기 위해 제 손톱을 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무당의 경고에 사주를 바꾸기를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사주를 바꾸면 당장은 그 운이 깃들 수 있지만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이죠. 아버지는 그 말이 무서워 그날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사주가 아까워 손톱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 남매들에게 사주를 바꾸기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남매가 많은 편이었는데 그중 유일하게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인 큰 고모에게 제 손톱이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큰 고모는 고모부 몰래 제 사주를 고모부와 바꿨다고 해요. 무당이 말하길 손톱 5개는 지금 사용했으며 이 효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더 이상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원한다고 하면 최대한 늦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10년 정도 뒤에 제 사주가 다시 풀릴 때쯤 말이죠. 그래야 완전히 뺏는 것도 된다고 했답니다. 완전히 뺏는 거요. 할머니는 남은 제 손톱 5개를 큰 고모에게 주었는데 큰 고모는 싫은 척 하면서도 그 손톱을 챙겨 가셨다고 해요. 그 일이 있고 첫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물론 큰 고모 가족 모두 할머니 집으로 모였죠. 전에는 명절 때 만나면 장난도 치고 용돈도 주는 쾌활한 성격이셨는데 그날따라 저에게 말도 안 거시고 멀리서 제 눈치만 보는 것이 너무나 신경 쓰였습니다. 할머니도 그 모습을 보셨는지 다음 명절부터는 다시는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께 저는 집에 두고 오라고 아예 못을 박으셨죠. 그로부터 얼마 후 저는 생전 눌려본 적 없던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꿈에 친구가 살던 빌라가 나왔는데 그 빌라 입구에 상갓집에 볼 법한 등불이 달려있고 안에서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다음 날 그 빌라에 사는 친구에게 말해주니까 너무도 놀랍게도 친구 어머니가 빌라에서 시신이 실려 나오는 것을 봤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땡볕에서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밖에 조금만 있어도 픽 쓰러지고 심장도 안 좋아져서 부정맥이 생기는 등 건강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가정 환경도 안 좋아져 부모님은 일주일에도 10대 번은 싸우셨고 저 또한 고등학교 진학도 못할 뻔했지만 나라에서 지원하는 혜택으로 겨우겨우 학업을 마쳤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은 정말로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주를 빼앗기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집과 공장이 경매로 넘어갔고 다 무너져가는 새빵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IMF도 살아남았던 집안이 무언가에 홀린 듯 아버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 하나로 무너진 것이죠. 신기하게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을 때쯤 큰 고모 집은 반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능했던 고모부에게 갑자기 투자자가 생기더니 본인은 무일푼으로 투자 없이 큰 공장의 사장님이 되셨어요. 또 고모부는 바람기가 많았는데 경제력이 안정되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정에도 굉장히 충실해졌습니다. 명절날 할머니 집에 다녀올 때마다 큰 고모네가 잘된 소식을 듣고 배 아파하는 아버지를 보며 정말 이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맞나? 의심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괴로웠던 탓인지 갑자기 뇌출혈로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큰 고모가 나타나 수술비를 대신 내주더니 내 도리는 다 했다 라는 말만 남기시고 아버지는 보지도 않은 채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맙다기보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전 큰 고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도망치듯 집을 나와 독립을 하였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은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분들 도움으로 호프집 알바를 하며 20대 초반을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 호프집을 인수하였고 생각보다 사업이 더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벗어나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남자가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설마. 오픈 시간 직전이지만 한가하던 시간대였기에 카운터에서 손톱을 자르고 있었는데 손님이 갑자기 들어와 제 손길이 바빠졌죠. 그런데 그 남자가 괜찮다며 천천히 마무리해도 된다고 절 안심시키더니 제 모습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시선이 고스란히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하고 손톱을 모아 휴지에 싸서 버리려던 그 순간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손톱 저한테 줄 수 있나요? 뭐야. 전 이걸 가져가서 뭐하냐 쓰잘데기 없다고 둘러대고 거부했지만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 말고도 손톱 달라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순간 잊고 살려고 노력했던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재차 이런 걸 가져가서 뭐하냐고 애써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소용없다는 듯 남자는 말했습니다. 아닌데 분명히 가져갔는데 기억을 못하네. 마치 다 아는 것 마냥 말하는 남자의 말투에 순식간에 공포감이 몰려왔고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손톱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가 떠나자 같이 일하는 직원이 손톱 같은 건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니라며 저를 호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또 찾아와 손톱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땐 절대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달 뒤 정말로 그 남자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톱을 달라고. 저는 이제 아무에게도 손톱을 주지 않을 거라며 거절을 하였고 그러자 남자의 얼굴색이 싹 변하더니 뭐야 괜히 왔네. 이 말만 하고는 바로 자리에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신기하게도 학창시절처럼 안 좋은 일들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은 남자가 꼬여 이상한 구설수에 오르고 그 일로 인해 지인들과도 멀어졌습니다. 호프집도 문을 닫게 되었고 당장 돈 100만 원이 없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난번처럼 심장이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니 문득 할머니가 남겨둔 제 손톱 5개가 생각났습니다. 분명 큰 고모가 가져갔다고 했는데 자꾸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당이 말했던 효력이 끝나는 시점과도 일치해서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자가 다녀간 후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기니 다시 사주를 뺏겼나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지난 후 큰 고모네 공장에서 잠깐 일을 했던 오빠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큰 고모가 자주 제 근황을 물어봤고 심지어 고모분의 임원 중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저와 이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김이사랑 잘 되면 미영이 자주 보고 좋을 텐데 이러면서 말이죠. 집을 나와 제가 한동안 가족이랑 연을 끊고 살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오빠가 가까이서 본 고모 가족의 모습은 마치 우리 가족이 잘 살 때의 모습과 똑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제 사주를 가져가기 전까지는 우리 가족에게는 일절 관심 없던 사람이 오빠에게 취업 자리를 마련해줬던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꿍꿍이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지금은 오빠도 큰 고모와 연을 끊고 살고 있지만요.
큰 고모가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큰 사고로 당할 뻔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죽음에도 석연치 않은 것들이 전혀 사고가 날 리가 없는 큰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는데 이 사연에선 차마 말을 못하겠지만 아주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주를 바꾸면 대가를 치른다고 했는데 가장 앞서서 일을 진행시킨 할머니도 그 업보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 고모네와 연락을 끊고 산 지가 오래돼서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저와 사주를 바꾼 고모부가 지금도 잘 계신지 아니면 어떠한 대가를 치렀을지 궁금하네요. 아, 너무한다 이건. 화가 나면서 너무 소름이 돋네요, 진짜. 우리가 이런 미신 있죠. 그 밤에 손톱 깎지 말고 손톱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이런 거 보면은 이 손톱에 대한 그런 게 좀 사주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근데요, 이렇게 진짜 쉽게 누군가의 손톱과 머리카락으로만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쉽게 바꿔준다는 게. 내가 무당이야? 어떻게 알아? 무당이랑 베프잖아요. 베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베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친구를 장비로 생각합니다. 네. 심령 장비죠. 네. 근데 왠지 그런 게 있잖아요. 형님 손톱 좀 주실래요? 라고 하면 믿든 안 믿든 손톱을 뭐에다 쓰게? 아니 그냥요 머리카락이랑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주실 겁니까? 너한테? 너는 주지. 아, 저한테요? 근데 이제 정말 뭔가 수상한 노파가 와서 젊은이는 정말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손톱과 머리카락을 줄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주실 겁니까? 얼마에? 얼마에? 1,000만 원. 주죠. 저도 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좀 뭔가 찝찝한 구석은 있잖아요, 사실. 네.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 심지어 가족끼리. 그러니까요. 근데 믿든 안 믿든 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고모 입장에서는 사주를 바뀐다고 해서 가지고 갔는데 이 사주를 바꿨어요. 근데 이제 반반이었을 것 같아. 이거 사주를 바꿔서 잘 됐다. 혹은 내가 잘해서 잘 됐다. 뭐 이렇게. 원래 잘 될 거였다. 원래 잘 될 거였는데 그때 시기가 맞았던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과연 진짜 이 사주를 바꿔서 서로 망하고 부가 바뀐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손톱 발톱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예. 이게 되게 묘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저는 사주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런 같은 사연은 본 적은 없지만 만화책으로는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손금이라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그게 손금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 그 사람의 손금이 이제 입력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그런 거는 만화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사주에 관해서 뭔가 바꾼다는 제 실제 사연 중에는 없죠. 사실. 들어본 적 저도 딱히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주를 빼앗는다 이런 걸 들어본 적은 없고, 뭐 사주를 바꾼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사주가 이런 점에서 안 좋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더해서 뭐 좋게 만든다, 혹은 안 좋은 걸 없앤다 이런 것까지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주가 또 운명이잖아요. 운명. 그러니까 이제 대수대명은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을 동물의 목숨을 맞바꿔서 더 살게 해준다. 이걸 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봤기 전에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주를 동물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운명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약간 좀 비슷한 그게 아닌가.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다는 거. 그것도 섬뜩했어요. 아버지 수술비 딱 주고 내 도리 다 했다. 이게 본인도 아는 거죠. 그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여지도 있어요. 그 큰 고모가 누나일지 동생일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큰 병원비가 들어갈 때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병원비를 다 대주는 거면 솔직히 할 도리를 다 했다가 말이 맞긴 하거든. 도리는 다 했지. 맞아. 형제가 그 돈 대줬으면. 근데 이거는 찜찜하게 들리는 거죠. 엄청 찜찜하죠. 사실 그게 있습니다. 그 밤에 손톱 깎지 말라. 그런 거는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염을 할 때 밤에 손톱을 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밤에 깎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해 떠 있을 때 깎을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네네네. 약간 좀 역설이긴 한데 근데 이제 또 괴담도 있어요. 모르시겠지만 밤 12시에 손톱 발톱 깎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신을 가지고 괴담을 만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만들면 이걸 깎으면 수명이 줄어든다. 혹은 그 손톱 귀신, 손톱을 가지러 누군가 집에 방문을 한다. 이런 괴담이 있습니다. 수면 깎인다는 이야기가 진짜 많았어요.
네. 아니 그럼 만약에 이 손톱이랑 머리카락이 있으면 사주를 바꿀 수 있다. 뭐 약간 저주도 가능하죠, 사실상. 방법 같기도 하고 뭐 무속인들이 이렇게 사주를 바꾸는 부분에서 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큰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꾼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무속인 분들도 그렇지만 이 리스크가 있는 누군가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클 거라고 봐요. 그런 식으로 이게 무조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제보자분께서 이 사연을 얘기하셨을 때 그래도 뭐 억울한 일이죠. 아버지로 인해서. 본인은 절박하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모든 거를 다 그 사주가 바뀐 걸로는 치부할 수는 없지 않을까가 제 약간의 생각이에요. 네. 저는 이 생각했었어. 아버지가 자식하고 이제 처음에 사주를 바꾸자고 했잖아요. 부모 복이 되게 많은 사주면은 내가 오히려 자식한테 그걸 주는 거야. 내 사주가 부모 복이 되게 많아. 그럼 그걸 자식한테 주면 내가 되게 잘 되지 않을까? 왜냐면 자식이 지금 부모 복이 되게 많다고 하니까. 그쵸. 오히려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고모부한테 바꿨으면 고모부 집안이 되게 잘 됐을 건데 그죠. 그러니까는 고모의 욕심이었네. 원래 진짜 아들한테 줘가지고 할머니가 잘 되면은 할머니가 또 뿌렸을 텐데. 그죠. 아버님이 너무 큰 욕심을 부렸던 거고. 애초에 그걸 생각하셨다는 것 자체가 자식인데 그래도. 뭐 힘들고 절박해서겠지만 뭔가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지 않을까. 엄청 안타깝죠 이거.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참고만 하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혹여라도 손톱 발톱 그래도 찝찝하니까 함부로 주지 마시고요. 우리 제보자님은 지금 많이 좀 안 좋은 상태이긴 한데 저희가 그 사주를 믿으신다면 윤시원의 기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기 받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경기 있어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잘 되세요. 아무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시 2024년 대박 나시는 기운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사연은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하신 소감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떠셨습니까? 감기 기운이 아직 있어가지고 맞아요, 여러분. 소리를 이제 잘 못 내고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기침을 하는 바람에 좀 끊기고 했는데 잘 읽어드리려고 노력했고요. 우리 여우 씨는? 아, 저도 몸이 좀 안 좋은 관계로 말을 할 때마다 폐가 아파갖고 그랬었는데 제가 벌써 2번 한 것 같아요. 2번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저만 재밌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맞아요. 네, 아무튼 뭐 댓글로다가 많은 응원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마술왕 구독 부탁해요. 그리고 여우왕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